98페이지 펴보십시다. 98페이지에 여기 좌측에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 좌측 맨 하단에 보존행위에 보 동그라미 쳐. 보존행위에 보. 그 다음에 공유물의 이용 계량행위 나오죠? 그걸 합해서 관리행위라고 그래. 공유물의 이용 계량행위 여기 봐. 공유물의 이용 계량행위를 합해서 관리행위. 그 다음에 처분 변경 이렇게 나누어. 공유물의 처분 변경. 처분행위에는 전세권 설정도 처분행위였어. 그럼 뭐라고 됐냐면 보존행위는 각자, 관리행위는 과반수, 처분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만약에 그것에 위반되면 침해가 돼버려. 그것에 위반되면. 이제 기억해봐. 그러면 이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임대는 처분행위야, 관리행위야? 관리행위. 전세권 설정은 공유물 전부를 이전하는 건 처분행위야. 전부를 넘기는 건. 그러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임대차만 물어봐. 임대차. 그래서 갑이 5분의 3, 을이 5분의 2 갖고 있을 때 자, 여기서 만약에 을이 독점하고 있으면 소수 지분 공유자가 독점하면 과반수 지분 공유자는 전부 내놓으시 할 수 있다. 물청. 그거 외워. 그리고 이제 이걸 기억했으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아느냐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과반수냐 그런 걸 물어봐. 그러면 여기 봐. 과반수 지분권자는 소수 지분권자에게 전부 내놓으시 할 수 있어. 과반수 지분권자 5분의 3은 소수 지분권자가 독점해서 쓰면 전부 내놓으시 할 수 있다고 당연히. 만약에 변형시켜서 소수 지분권자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병이 독점하지? 병이 독점하면 갑은 내놓으시 할 수 있다고. 불법 점유자니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야 이거. 자, 이번에는 갑이 독점하면 을은 내놓으시 못해 할 수 있어. 못해. 갑이 마음대로 사용 수익을 결정하니까. 마지막. 그러면 갑으로부터 토지를 A가 임대해서 써. 임대. 그러면 갑으로부터 임대해서 쓴 A의 점유는 적법 점유다, 불법 점유다. 그러므로 5분의 2 갖고 있는 을은 A에게 내놓으시 할 수 없고 부당이득 내놓으시 할 수 안 돼. 부당이득도 이렇게 내놓으라고 해야 한다니까. 을은 갑에게 내놓으시는 못하고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것만큼 부당이득은 내놓으시 할 수 있는데 이때 A의 점유는 적법 점유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을은 A에게 내놓으셔도 못하고 부당이득 내놓으셔도 못하고 갑에게만 부당이득 내놓으셔 이렇게만 해결을 해. 이해하셨나? 그것이 여러분들 관리행위를 한번 봐. 오른쪽에 그 99페이지에 관리행위. 거기에 관리행위 중에 두 번째 칸에 1번 봐.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을 허락받은 점유자. 여기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이 사람으로부터 요만큼만 사용하도록 허락받았대. 요만큼만 특정 부분의 사용을 허락받은 A의 점유는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 그래서 읽어보자.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 공유자는 점유 배제나 부당이득 내놓으시 할 수도 없다. 지금 물청, 무청, 손청 중에 지금 이거 있냐 없냐 공부하잖아. 뭐 큰 것 한 20가지 배우냐? 민법은 한 달 2가지 중에 하나인데 물청, 무청 맨날 그것만 하는데 그것이 어려워. 나 민법 강의하면서 그런데 등기법 강의하면 생각도 할 것도 없어. 등기법 선생님. 내가 등기법 강의했으면 아마 지금도
남들이 봤을 때 한 30 먹었어요? 이렇게 할 거라고. 민법은 스트레스가 그냥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야. 하루 이게 내가 그래서 민법 강의를 택한 게 중개사에서 민법 강의를 택한 게 엄청 후회해. 그런데 여기 하고 나서 여기를 내가 해보니까 민법이 최고야. 이거 스트레스를 받지만 우리 학원이 인천에서 살아있는 이유가 민법을 내가 여러분들 강의할 때 툭툭 툴툴대서는 하지만은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거 보이지? 좀 툴툴대서 못 알아듣는다고 툴툴대서 그렇지. 그런데 민법은 못 알아듣는다 그러지 않는다 떠나서 좀 생각 좀 하고 다녀야 돼. 이거 머리만 들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야. 좀 생각 좀 해야 된다고. 왜? 민법은 밥만 먹으면 물부손 있다. 그것만 하는데 야, 진짜 그것만 해도 될까? 내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엄청 압축해줘. 막 복잡한 것 같지만 권리 나오면 10단계. 이것도 물부손도 10단계로 해결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그렇게 해결해줘야 짝에서. 근데 여기는 지금 있냐 없냐만 따지는 거니까. 자, 여기 다시 봐. 외워본다. 임대차는 관리행위, 관리과. 그것만 외워. 임대차는 관리행위, 관리과. 과반수에 의해서 결정을 해. 그렇기 때문에 자, 갑의 지분이 5분의 3을 갖고 있고 을의 지분이 5분의 2를 갖고 있을 때 이 토지를 갑으로부터 A가 허락을 받아서 요 부분만 독점하면 요 부분만 특정 부분만 독점하는 경우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다. 그러므로 을은 A에게 부당이득 내놓으시 할 수도 없어. 부당이득은 이렇게 내놓으라고 하라니까. 손해배상도 안 돼. 공유물 너 꺼져. 그럴 수도 없다니까. 적법 점유니까. 그런 걸 이해 못 하겠냐고. 자, 이번에는 이제 해결됐어. 다.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이렇게 돼. 을이 독점 보고 있어. 을이 독점 보고 있으면 갑은 나가시오 헐수 안 된다니까. 따라서 같이 쓰자. 대가리 밀고 들어가 같이 쓰자 해야지. 나가라고 못해. 나가라고 해야 돼. 같이 쓰자 해야 돼. 그래 같이 쓰자 해야지. 어떻게 하고? 그래 머리 갖다 같이 밀고 같이 농사짓자 해야 돼. 이것이 공동사용 방해 금지 청구라니까. 공동사용 방해 금지 청구. 여기까지 왔어. 그럼 자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경우 그러면 여기서 갑의 지분이 5분의 3이고 을의 지분이 이제 5분의 2인데 이 토지를 갑과 을이 아닌 A가 불법으로 점유해. A가 제3자가. 그럼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면 을은 3분의 2만 5분의 2만큼 내놓으라 할 필요 없잖아. 그때는 전부 내놓으시 할 수 있어. 그때는. 그럼 전부 내놓으시 해서 만약에 쓰지? 그럼 갑에게 당한다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에 제3자가 불법 점유하면 소수 지분권자는 전부 내놓으시 할 수 있어. 전부 내놓으셔. 그러면 전부 내놓으셔 해서 자기가 써야 되겠어? 보존만 해야 되겠어? 철조망 쳐놓고 접근 금지만 해야지. 지가 들어갔다가는 갑으로부터 또 반환 청구 당해 지금. 여기까지 왔나? 그러면 자 이제 문제는 A가 제3자가 불법으로 점거하면 손해배상 청구 올 수 있잖아. 부당이득. 그러면 이때 을은 부당이득의 범위를 전부 내놓으셔 하면서 부당이득도 이왕에 소송 제기한 거 갑의 것까지 내놓으셔 할 수 안 돼. 그래서 자기 지분만 주장하는 것이야. 이게 보존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을이 갑의 부당이득을 내놓으셔 해버리면 갑의 지분을 주장하는 것이야. 그래서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 제일 중요해 이게. 자 99페이지 맨 위에 가봐. 99페이지에 보존행위라고 보이죠? 그 3번에 다른 공유자의 지분 주장은 보존행위가 아니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 주장은 보존행위가 아니다. 지금
등기법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자 갑의 토지를 1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어. 그런데 가등기 권리자 A, B 두 사람이 생긴 거야. 상속을 받았어. 원래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는 권리자 을이었는데 을이 죽었어. 을이 죽으면 끝나는 거야. 상속 받는 거야. 그러면 상속인이 A와 B가 생긴 거라고. A와 B가. A와 B는 상속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요 갑에게 자기 지분만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해야 되는가? 이전 등기 할 때 A는 자기 지분 2분의 1만큼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할 것인가? B의 지분도 같이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할 것인가? 문제가 생겨.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 한 사람이 이전 등기 할 때는 자기 지분만 이전해 가야 돼. B의 지분도 같이 이전해 가야 돼. B의 지분도 같이 하면 내년에 또 와야 돼. 등기법에서 잘 들어. 지금 아버지가 사망을 해서 가등기 권리자 아버지가 사망해 상속받았지. 그럼 2분의 1씩 지분을 상속받아야 가등기 권리를. 그럼 공유자는 상속받았으니까 형제간들이 형님 동생이 상속받았으니까 남이요 남이 아니요. 완전히 남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B는 A의 지분을 행사할 수는 없다. B의 지분은 A의 지분을 B는 행사할 수 없고 A는 B의 지분을 행사할 수 없다.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 거기 써 있잖아. 지금 거기다 써봐. 그래서 그걸 잘 외워놔야 돼.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부당이득도 만약에 이 A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을 때 제3자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을 때 을은 부당이득 청구할 때 자기 지분만 주장해. 갑의 지분도 주장해. 자기 지분만 주장한다. 머릿속에 탁 받아.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 하면 안 돼. 정리. 공유자 한 사람은 자기 지분만 주장해야 돼. 다른 사람 지분도 주장해야 돼. 뭐 쉬운 거예요. 자기 지분만 주장하는 거지 다른 사람의 지분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그러므로 가등기 권리자가 공유인 경우 자기 지분만 이전해 가야 돼.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이야 이거. 갑의 소유권 중에서 2분의 1만 넘어간다니까.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도 가능하냐? 그러면 O 해야 돼. 자, 여러분 소유권 일부 이전. 그래서 B는 2분의 1만큼 가등기 해가는 거예요. 그럼 A도 지 이름으로 본등기 하려거든 2분의 1만큼 본등기 해야지. 다시 해. 갑의 토지 중 2분의 1만 넘어갈 수도 있어 없어? 있다니까. 자, 여러분 소유권은 일부 이전도 가능하다. 그걸 머릿속에 외워야 돼. 권리 일부 이전이 가능해. 그래서 지금 공유해서 등기법에서 저걸 좀 이해해 줘야 돼. 정리했어. 그 다음에 여기 과반수 여기 해결했고, 그래서 이제 이 반환 청구와 관련된 걸 해결했어. 반환 청구와 관련된 거. 그러면 이제 또 무효등기 말소 청구야. 여기 봐. 걱정스러운 표정이야? 즐거운 표정이야? 걱정스러운 표정 짓지 마. 이게 민법에서 어려운 부분이야 지금. 공유가 어려운 부분이라. 왜? 단독 소유했던 것 중에서 단독 소유와 공유는 비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워서 내가 지금 마음 먹고 이쪽으로 넘어와 버렸잖아. 그러면 이 X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에게서 소유권 이전, 그리고 소유자 A 지분 2분의 1, 소유자 B 지분 2분의 1 냈지. 공유야 이게 이제. 공유. 등기 목적은 공유 이렇게 썼겠지. 그럼 이 A의 2분의 1, B의 2분의 1을 갖고 있는데 잘 봐. 3번. 공유자 한 사람이 소유권 전부를 위해서
C 이렇게 넘겨버린 거야.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 전부를 이전 등기 해줘 버렸어. 그러면 잘 봐. 2분의 1 갖고 있는 A가 공유물 전부를 C에게 매매해서 전부를 등기해주면 이 C 명의의 등기는 전부 무효요, 일부는 유효요. A의 지분만큼은 유효잖아. 그래서 등기를 봤을 때 전부 무효이면 전부 말소. 공유자 한 사람이. 그리고 일부 무효인 경우에는 전부 말소는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자, 여기 보자. 전부가 무효 등기이면 지금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A 지분 B 2분의 1인데 소유권 3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C가 전부를 무단으로 등기한 거예요. A와 B와 계약한 적도 없어. 그러면 일부 무효야 전부 무효야? 전부 무효는 전부 말소할 수 있지. 아니면 전부에 대해서 이전 등기할 수 있지. 진정 명의로. 자 정리. C 명의로 전부가 무효이면 A는 2분의 1 갖고 있는 A는 전부 말소하라 할 수 있어? 그래야 원상 회복되지. 전부 말소하라 해야. 전부 말소야 이렇게 살아나잖아. 그래서 전부 무효의 등기의 경우 소수 지분 공유자는 제3자 명의의 등기 왜 요거 놔두면 안 되니까 전부를 말소해 이렇게 소유권이 이렇게 2분의 1씩 회복이 되잖아요. 됐고 그 다음에 이 등기가 C 명의로 되어 있는데 A가 이렇게 팔았대. A가 그럼 A 혼자서 공유 토지 전부를 C에게 팔아서 C 명의로 등기했을 때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C 명의로 등기해주면 전부 무효다. A의 지분만큼은 유효이다. 그러니까는 이 B는 전부 말소하라면 안 되지. 이 지분 중 2분의 1만 말소하라 할 수 있어. 그리고 자기가 2분의 1 다시 원상 회복해 갈 수가 있고. 그래서 보면 기억해. 일부 무효 등기면 일부는 유효다 그런 뜻이지. 그러면 공유자 한 사람은 전부 말소하라 할 수 없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물청 아니냐. 그래서 여기 밑줄 그으셔봐. 3번 무효등기. 또 무효등기가 제일 중요해. 지금 99페이지에 무효등기. 전부 무효의 경우에는 각자가 전부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일부 무효의 경우 무효등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등기가 전부가 무효인지 아니면 일부만 무효인지를 그냥 따져보면 돼. 자, 여기 봐. 이와 같은 A와 B가 공유자, 소유자 A, 그 다음에 소유자 B, 그리고 지분 2분의 1, 그리고 지분 2분의 1 이렇게 등기되어 있다면, 그런데 3번 소유권 이전 전부가 C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C 명의로 원인 없이 등기가 되었다 그러면 전부 무효야. 그러면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전부 말소하라 할 수 있어. 단독으로 전부. 근데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이 B의 동의 없이 전부를 팔아서 등기가 되면 매매는 유효야. 매매는 부담행위니까. 그러니까 등기 자체는 일부 무효요, 일부 유효야. 전부 무효는 아니지. 전부 말소하라고 하면 안 되고 요 2분의 1만큼 말소하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2분의 1만큼 이전 등기 해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주의하시면 돼. 전부 무효 등기인지 일부 무효 등기인지.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99페이지에 이제 처분 변경 행위를 봐. 처분 변경 행위는 공유물에 자 밑줄 그어서 설정 맨 위에. 그 다음에 맨 위에 나오는 게 2번 봐. 2번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 봐. 지금 2분의 1만큼 갖고 있는 토지, 이 토지에 대해서 자 5분의 4, 그 다음에 5분의 1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5분의 4 갖고 있는 B가 여기다가 토지에 건물 지어. 그러면 토지에 건물 지으면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이것은 처분 변경 행위 위반돼 버려. 자, 나대지에 건물을 짓는 것은 처분
관리행위야, 처분 변경행위야? 처분 변경행위다. 그러므로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과반수 지분권자가 혼자서 공유지상에 건물을 지으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격이 되므로 소수 지분권자는 전부를 철거라 할 수 있다. 그것까지 외워놔. 전부를 철거라 할 수 있다. 맨 위에 공유물에 대한 지상권 설정이나 2번 봐. 나대지의 건물을 축조하는 행위는 처분 변경 행위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나대지의 건물을 축조했다면 B의 A의 지분을 침해했으므로 A는 전부를 철거라 할 수. 메모해버려. 거다가 건물 축조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나대지의 건물 축조 있지? 이렇게 써. 뭐라고 쓰냐면 전부 철거 청구 가능 이렇게 써버려. 전부 철거 청구. 전부 철거 청구 가능. 자, 그러면 99페이지에 맨 밑에 자, 사례를 보면 X 토지는 가불병이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한다. 사례. 그 중에서 8번만 봐. 갑이 5분의 3 갖고 있는 갑이 을과 병의 을의 동의 없이 X 토지 위에 자, 밑줄 그으셔. X 토지 위에 건물 축조 밑줄. X 토지 위에 건물 축조 밑줄. 그러면 토지 위에 건물 축조는 여기 건물 축조는 보존의 보관처 중에 보관처 이거 봐. 보관처 중 거기다 써. 거기다가 같이 공부하지. 보관처 중 어디에 해당해? 처에 해당. 처다. 보관처 중 처다. 그러면 처는 과반수요. 전원동의야. 전원동의. 그럼 전원동의 없이 건물 지었지. 그러면 다른 지분을 침해하잖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병은 건물 메모 쳐봐. 전부 철거 없다 있다. 그 지문 잘 기억해 놓으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이해해 보시고 자, 4번 보자. 4번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X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 지명의로 갑 단독 명의로 했다. 밑줄 그으셔봐. 갑 단독 명의로 한 경우 밑줄. 그럼 자 정리. 그러면 전부 무효요. 전부 무효는 아니요. 아니 공유자 한 사람이 지 이름으로 전부 등기했잖아. 그러니까 전부 무효는 아니지. 메모해. 전부 무효 아님 이렇게. 제3자가 여기 봐. 이런 토지에 대해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전부 무효야. 근데 다른 공유자 한 사람으로 단독 소유로 돼 있으면 자기 지분만큼은 적법하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써놓으면 전부 무효 아님 이렇게 써. 전부 무효 아님. 그러면 병은 그 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동그라미 치라고. 없다 이렇게. 그래서 해결했고 6번 보자. 을이 갑과 병 협의 없이 정에게 임대 동그라미 쳐. 임대는 자, 항상 공부할 때 공유 나오면 보관처 중 이렇게 따져. 보관처 중 어디야? 관. 보관처 중 관이다 이렇게 써. 그러면 관 나오면 관리과. 과반수에서 정하지. 그러니까 소수 지분권자가 임대해 주었다면 자, 읽어보자. 그래서 병은 몇 번이지 지금? 6번. 을이 갑과 협의 없이 임대해 준 경우 갑은 정에게 전부 임도 청구할 수. 왜냐하면 갑은 과반수잖아 지금. 갑은 5분의 3이니까 과반수니까 과반수 갖고 있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정하지.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와 임대한 사람은 내놔야 돼 이렇게. 그러나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임대해놓고 임대했다 그러면 이걸 물어봐. 소수 지분권자요 5분의 2 갖고 있는 병에게 임대했을 때 임대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물어보는 경우와 임대에다 동그라미 쳐고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물어봐. 밑줄 그으셔. 임대에다가 임대차 계약의 효력 메모해. 임대에다가 임대차 계약의 효력.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무효겠어, 유효겠어? 유효지, 부담행위니까. 계약 자체는 유효라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부담행위인지 처분행위인지 계약 자체는 유효이고 계약계기하의 목적물을 넘겨받았을 때 점유 자체가 불법 점유가 돼. 외워본다. 계약 자체는. 점유 자체는. 그러면 두 가지를 비교해야 돼. 관리행위는 사용수익하는 행위야 이거. 그 사용수익 하도록 하는 행위는 계약이야. 그래서 계약 자체는 주의하셔. 그러면 자 99페이지를 한번 봐. 99페이지 맨 위에 본다. 거기에 관리행위 중에 첫 번째 칸에 그 당구장 표시를 봐. 공유자 1인의 공유물 전부에 대한 자 네모쳐. 임대차 계약 네모쳐봐. 공유자 1인의 공유물 전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무효 유효. 임대차 계약은 유효야. 부담행위이므로. 오른쪽을 봐. 또 처분 변경행위. 처분 변경행위 당구장 표시 봤더니 공유자 1인의 공유물 전부에 뭘 물어봤어? 매매 계약을 물어봤잖아. 그래서 계약은 부담행위이므로 유효이다 이렇게 써버려. 계약은. 여기까지 설득이 됐나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 이제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하자고 할 수 있어.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 봐. 여러분들이 아버지 땅을 상속받았다고 봐. A와 B가. 그러면 A는 다른 B에게 언제든지 공유물 가르자 할 수 있어. 공유물 분할 청구. 그러면 다른 공유자 한 사람이 가르자 그러면 못 갈라. 그럴 수는 없어.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는 형성권이야. 형성권. 자, 맨 밑에 보자. 100페이지를 봐. 3번 공유물 분할. 1번 분할 절차. 분할 청구 시기. 각 공유자는 자 동그라미 밑에 언제든지. 그 다음에 2번 공유물 분할 청구권. 그리고 네모쳐봐. 형성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그러면 형성권은 네모쳐. 분리하여. 여러분들은 분리하여 그러면 뒤에는 없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유물 분할 청구권 형성권으로 공유관계와 분리해서 효력이 결정될 수는 없어. 그래서 분리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외울 것 없어. 우리 시험에서 분리하여 그러면 뒤에는 없다 해버리는 거야. 이게 분리하여 이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은 사람은 페이지 어디를 가냐면 10페이지로 한번 가봐. 10페이지. 자, 10페이지에 5번 보면 재산권은 몇 단계로 행사하라고 그랬어요? 10단계 중에서 5번의 1번의 개념에서 5번의 1번의 개념에서 동그라미 3번의 재산권의 효력에 기억번의 상속, 니은번 처분 나오지? 그 처분의 기억번, 종된 권리는 분리, 동그라미죠. 분리라는 말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은 종된 권리인지 주된 권리인지 알 필요 없어. 그냥 분리 그러면 뒤에는 없다 하는 거야, 이게 시험이. 그러므로 시험이 만약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분리해서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러면 틀렸죠. 이런 것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에이씨. 분리해서만 나와봐라. 분리해서만 나와봐라. 우리가 길목을 지키는 강의야. 그러면 그걸 너 분리해서 나와라 그러면 지문이 4개 나와 있다니까 우리 시험에. 분리해서라는 지문이 우리 시험 지문 4개 나와 있어. 조건에서 나오지 별벌에서 다 나오거든. 근데 뭐 A하고 완결권 뒤에 막 권리만 나오면 분리해서 그러면 뒤에는 없다 이렇게 하면 그 지문이 적어도 4개는 나와 있다면 4개를 맞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나와서 뭐라고 한 줄 알아? 이렇게 쉽게 나왔는데 토요일날 다 나오라고 해서 귀찮겠다고. 웃기지 마.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분리해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가르쳐주면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시집도 못 가고 부부싸움 했는데 이렇게 쉽게 나와서 합격했다고. 배은망덕한 소리 하지 마라. 왔다 갔다 하면서 논리를 가르쳐줘서 지문이 탁탁 보이는 거지 쉽게 보이는 게 아니야 이런 게. 그래서 불리하여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 있다고 해야 돼, 없다고 해야 돼? 없다. 그래서 여기 불리하여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 봐. 형성권이다. 그 말은 형성권은 메모에 형성권에다가 여기 봐. 권리 행사하면 즉시 효력 발생. 형성권이란 권리를 행사하면 우리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형성권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속이려고 다른 사람의 동의 얻어야 이런 표현이 나와. 공유물 가르자 그러면 다른 사람 동의 얻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 동의 얻을 필요 없이 갈라야 돼. 이게 형성권이라니까. 형성권은 상대방의 동의 없어도 효력이 생겨. 가르자 그러면 갈라야 돼. 의무가 생겨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속이려고 여러분들 우리 뭐 추인권 그러면 무권대리 행위에서 본인이 추인하면 확정 유효가 되려거든 상대방의 동의가 있지 않나. 다 틀렸어 이런 것들이. 형성권은 동의 없이도. 외워봤는데 형성권 동의 없이도. 그러면 공유자 한 사람이 가르자 그러면 여기 봐라. 다른 공유자들 모두 협력 의무를 부담해버리잖아 지금. 그래서 공유물 분할하면 다른 공유자들은 협력 의무가 있고, 다만 여러분 책에 공유자들끼리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어. 메모에 약정. 여기다가 3번 이렇게 되어 있네. 공유물 불분할 특약 나오지? 그러면 특약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특약의 변경은 공유물 특약의 변경은 단독 신청이 아니라 공동 신청이야. 여기다가 공유물 특약의 변경은 단독 신청이다고 공동 신청이다고. 등기법에서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물어보지? 그럼 공유자 전원이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 그래서 몇 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 공유물 우리 가르지 말자.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연장 가능하나요? 갱신이 가능하지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잘 기억해. 특약만 나오면 특약은 부기등기거든. 그래서 부기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 쓰면 돼. 부기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물권법에서는 여러분들 나봐.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잖아. 정할 수 있지? 그러면 정했으면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어. 물권법에서는 약정 나오면 부기등기하면 대항한다. 꼭 기억해야 돼. 그러므로 공유물 가르지 않기로 특약을 했다면 밑에다가 부기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고, 부기등기 안 해놓으면 지분 양수인에게 대항 못해. 그래서 자, 여기보다 특약은 등기하면 대항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분할의 대상은 그냥 공유물 자체를 분할하는 것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 갑의 지분이 요 토지가 되는데, 갑의 등기부상의 지분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을의 지분이 2분의 1이야. 등기부상의 지분은. 근데 실제 지분은 갑이 5분의 3이고 을이 실제 지분은 5분의 1하면 분할할 때의 대상은 실제대로 해야 되겠어? 등기부대로 해야 되겠어? 여러분들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들어봤지? 그렇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할 때는 실제 지분대로 해. 다만 제3자가 생겨버리면 등기부상의 지분대로 한다. 읽어보셔. 우리 시험에 4번 지문이 안 나왔어. 그게 나와야 되는데도. 그러면 이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 한 5년간 떠들어야 돼. 올해 틀림없이 나온다. 근데 맨날 나온다 했다가 양치기 소년 되는 거야. 안 나왔어. 그래서 에이씨 접어두었지. 그 다음에 딱 내는 거야. 이게 가장 미치겠어. 그래서 우리 중개사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작년을 기준으로 나도 30년 이상을 강의했을 때 매년 느끼는 거 있는데, 그전에는 2년 전까지는 나왔던 것들이 계속 나왔어.
근데 최근에는 계속 나왔던 것들은 안 내버리고 기존에 나왔던 것들은 새로운 것들을 기존에 물어봤던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들이 최근에 나왔던 것 중심으로 기출문제를 해석해 주다 보니까 과거에 나왔던 그런 지문 있잖아요. 그런 건 다 빼고 오거든. 그래서 강사들의 기출문제를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심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25회 때 전에는 다 빼버려. 귀찮으니까. 그냥 거기서 다 내버렸던 것이야. 그래서 앞으로 내가 그런 거 강의 책에 있을 때 요거 예상 문제다 하면 그건 죽고 살고 거기서 나와. 그것이 단연간 강의의 경험에 따른 노하우야. 이런 것들이. 정리해. 공유물을 분할할 때 분할의 대상은 실제 지분과 등기부상의 지분이 다르면 실제 지분대로 한다. 원칙이. 그러나 제3자가 생긴 경우에는 실제대로 등기대로. 그래서 제3자의 관계에서는 등기대로. 그 다음에 여기 봐. 분할 청구하면 다른 공유자들이 분할 절차에 참가해야 돼. 그런데 공유자 한 사람이 분할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무효가 돼버려. 그래서 별표에 동그라미 5번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공유물 분할은 무효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각 공유자 한 사람이 가르자 그러면 분할해야 돼. 그럼 분할 방법이 협의에 의한 분할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사님이 분할해야 돼. 재판 분할. 그럼 여기서 협의 분할은 의사표시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럼 협의 분할에 따른 단독 소유권 취득은 의사표시 있으면 등기 있어야 그렇게 결정이 돼. 그래서 자 협의 분할 봐. 2번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3번 봐. 협의에 의한 분할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이쪽으로 협의 동그라미 쳐. 협의 동그라미. 협의는 의사표시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지. 그러니까 등기하여야. 그 다음에 여기 봐. 협의 분할에는 분할 방법이 현물을 가르는 방법도 있고 들어봐. 공유물을 팔아서 돈으로 받는 방법도 있어. 공유물. 자, 저기 공유일 때 갑과 을이 공유자일 때 이걸 팔아서 돈으로 가르는 방법. 그걸 대금 분할. 그냥 현물을 가르는 방법. 현물 분할. 그리고 하나는 형님이 다 가져. 형님이 다. 너 다 먹어. 그리고 나는 돈 좀 줘. 이것을 가격배상이라고 그래. 그냥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 3가지. 여러분 현물, 팔아서, 통째로 가져라. 이런 3가지 방법이 있어. 그러면 그 공유물 분할 방법에 대해서 3가지 중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그럼 협의대로 결정이 돼. 따라서 공유물에 대한 협의에 의해서 성립이 되면 재판 분할은 안 돼. 협의가 이루어지면 주의하셔야 돼. 그러면 협의에 의한 분할 방법은 여기 협의에 의한 분할 방법은 결정하면 돼. 그리고 협의에 의해서 분할했을 때는 단독 소유가 되지? 그러면 등기하여야 등기 없이도. 우리 시험은 등기하여야가 잘 나와 맨날. 1번 타자 아니냐. 물권법은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가. 우리 물권법 첫 조문이 186조 아니야.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게 186조. 187조는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면 등기 없이도. 그럼 재판 분할은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니까 등기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재판 분할에 따른 판결이 형성 판결이야. 형성 판결. 그래서 읽어보자. 3번 재판 분할. 분할 방법에 동그라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기 봐. 재판 분할할 때는 여기 뭐냐. 판사가 분할할 때는 분할 방법에 현물 분할도 있고 대금 분할도 있고 가격 배상도 있는데 협의가 이루어질 때는 그냥 제한이 없어. 근데 재판 분할할 때는 현물로 가르는 게 원칙이다 알면 돼. 이게 원칙이다 알면 돼. 현물 분할이. 판사가 분할할 때는 팔아서 돈으로 나눠야 돼. 현물로 분할하는 게 맞아. 그게 원칙이고 그리고 지 마음대로 해도 돼. 그것이 원칙이지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이렇게 원칙은 그거지. 그 다음에 3번 재판 분할에 따른
공유물 분할 판결해놓고 거기다가 형성 판결 하나 나오네. 형성 판결 네모. 그러면 형성 판결 그러면 아까 여기 봐. 형성 그러면 즉시 아니야. 형성 그러면 즉시. 그래서 형성 판결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자 여기서 형성이 중요해 판결이 중요해. 형성이 중요해. 그러니까 즉시 이런 뜻이야. 그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청장 직무정지를 청구했어. 직무정지를 법무부 장관이 명령을 내렸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당신 직무정지권 직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그랬더니 직무정지는 법무부 장관의 형성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형성적 효력이 있으니까 업무정지 처분 내리면 그냥 효력이 정지돼 버린 거야 이렇게. 이게 형성적 효력이라고 그래. 그러면 형성 그러면 즉시. 판결이 떨어지면 판결이 있으면 즉시. 형성권은 즉시 권리 행사하면 그런 뜻이야 이게. 자, 이거 봐도 형성 즉시 권리 행사하면 형성권. 형성 판결은 판결 떨어지면 즉시. 그러면 형성 판결이 떨어지면 등기해야 권리 변동 생겨. 즉시 효력이 생겨. 그러니까 등기 없어도 된다 이것이야. 등기 없어도. 그럼 우리는 등기 없어도 되는 게 물권법 첫 시간에 애호받은 형수님이 상경에서 취했다. 그럼 등기 없어도 된다 배우지 않았어. 형성 판결, 수용, 상속, 경매, 취했다, 취소, 해제는 등기 없어도 된다 이렇게 배웠던 것이야. 또 모르는 표정을 짓고 있어. 그럼 모르면 좀 넘어가. 알았어. 그래서 페이지 71페이지를 봐. 한번 배웠던 거. 71페이지에 빨리 펴. 오른쪽에 등기 분료를 보니까 등기 분료에 자 여기보다 취소 해제 그 다음 밑에 칸으로 내려가서 상속 공용징수에 공짜여 숫자여 그 다음에 형성 판결 밑에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지.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 형성 판결이야. 그리고 경매 자 여기보다 형수님이 상경에서 맨 위에 취했다. 그럼 형수님이 상경에서 취했다 이런 말에 나오면 등기 없이도 이렇게 외워. 형수님이 상경에서 취했다. 등기 없이도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 공유물 분할 판결이 떨어지면 재판 분할이 떨어지면 형성 판결이 떨어지면 등기해야 단독 소유야. 안 해도 단독 소유야. 안 해도 단독 소유다. 그 말을 이렇게 외워. 형성 판결은. 그러나 협의 분할의 경우에는 의사표시 들어갔지.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분할하게 되면 단독 소유는 비소급적 단독 소유야. 그래서 동그라미 쳐. 비소급적 이렇게. 한 장 넘겨보면 101페이지 봤더니 소여 비소여 소가 나오는지 비소가 나오는지는 맨날 시험에 나오잖아. 그래서 단독 소유가 되는 시기는 단독 소유가 될 때부터 단독 소유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단독 소유가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야. 공동 소유에서 단독 소유가 되는 시기는 처음부터요 분할했을 때부터야. 그래서 비소 그 다음에 이 지분을 가격 배상으로 한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가격 배상을 하고 하는 방법은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고 을은 돈 받고 나갔잖아. 그럼 이 을은 지분 팔아먹은 셈이지. 그래서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지면 어느 경우든 간에 지분의 교환이나 매매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 따라서 교환 매매 그러면 팔아먹은 사람은 그냥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이걸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 그래서 지분을 팔아먹은 사람은 매도인과 똑같은 담보 책임이 생긴다. 밑줄 그으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매도인과 같은 무슨 책임을 부담한다. 담보 책임. 그 다음에 여기 봐. 이 값이 2분의 1에 대해서 A은행에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어. 그러므로 공유자는 자기 지분만큼 은행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이 은행의 갑의 지분을 A은행으로부터 담보로 설정해주고 은행이 돈을 빌려주었을 때
A은행의 저당권의 효력의 2분의 1은 전부에 미치거든. 전부에. 여러분, 지분은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그럼 이 상태에서, 잘 들어, 이 상태에서 갑이 은행에 돈을 갚지 않고 공유물을 분할해서 요만큼 단독 소유가 되었을 때 저당권의 효력은 채무자가 분할해간 땅 위에만 미치는 것이야, 전부에 미쳐야 돼. 저당권은 원래 전부에 미쳤잖아. 그래서 만약에 채무자가 분할해간 토지 위에만 집중되게 된다면 두 놈이 짜고, 갑이 분할해간 부분은 땅값이 저렴한 부분을 분할해가면 A은행은 담보로 채권을 회수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외워. 저당권의 효력은 원래 전부에 미쳤어. 원래 전부에 미쳤으니까 분할한 후에도 전부에 미쳐야지, 채무자가 분할해간 땅에만 동그라미 쳐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써. 집중, 요걸 봐야 돼. 집중이요, 분산이야? 아니, 여기 저당권의 효력은 요만큼에도 2분의 1 미치고 요만큼에도 2분의 1 미쳐. 그러니까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미칠 것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공유물의 분할로, 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땅에 건물을 갑이 갖고 있어. 이제 여기서부터 공유 토지가 분할되어서 이렇게 우아래가 달라졌대. 공유물이 분할되어서 우아래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에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줘야 돼. 이제 지금부터 관법지가 등장을 하는 것이야. 그래서 밑줄 그어봐. 4번. 공유 토지의 분할로, 동그라미 있죠. 분할로 우아래가 달라져.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분할, 동그라미 쳐. 분할. 근데 거기와 달리 분할에다 밑줄 그으시고 비교해서, 지분 양도로 우아래가 달라지면 여기다 관법지 없다 이렇게만 써놔. 관법지 없다,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갑이 5분의 4 지분을 갖고 있고 을이 5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을이 과반수 지분을 갖고 있는 갑의 동의 얻어서 을이 건물 지었대. 을이 과반수 지분을 갖고 있는 갑의 동의 얻어서 건물 지었는데, 그 후에 지분을 이렇게 병에게 팔아. 지분을. 그러면 5분의 1 갖고 있는 지분이, 을의 지분이 병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우아래가 달라졌잖아. 그러면 이 을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해버리면 을의 지분이 5분의 1이었는데, 이 토지를 누군가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다음에 이 토지를 지상권 설정해 주려거든 전원의 동의 얻어야 돼, 안 얻어야 돼? 다시 보관처. 설정은 처분행위라고 했지. 누군가에게 지상권 설정해 주려거든 전원의 동의 있어야 돼. 따라서 과반수 지분을 갖고 있는 자의 동의 얻어서 건물을 지었고, 그 후에 지분이 병에게 넘어갔을 때 이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려거든 갑의 동의 또 얻어야 돼. 그래서 갑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했다고 해서 법정지상권 인정될 수는 없다, 이렇게 비교하면 돼. 다음에 또 설명해 줄 테니까 외워보다. 지분 처분 관법지 없다. 근데 오늘 배우는, 이제 다음 주에 관법지를 배워. 다음 주에 지상권을 배운다고. 그러면 오늘 강의 주제가 공유물 소주제가 분할을 배우고 있어, 지분 처분 배우고 있어? 아니, 분할 안 보여? 시방 배우는 주제가 분할이잖아, 이 시간에. 그러니까 그것이 머리가 안 좋으면 그거라고 생각해요. 보다 분할. 관법지 있다. 분할로 우아래가 달라지면 관법지 있지만, 분할이 아닌 지분 처분으로 달라지면 관법지 없다, 이렇게 기억해 줘야 돼. 야, 이것이. 그러면 지분 처분과 분할인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물어볼 때
실력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시간적 배경을 따서 그냥 감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외워본다. 분할 있으면 반법지 있고, 분할 없으면 반법지 없다. 그렇게 외워놓으면 돼. 다음 주에 또 배울 테니까. 그것이 어디냐면 102페이지를 한번 봐. 102페이지를 보면 이제 지상권이 등장을 하고 거기에서 한 장 넘겨보면 104페이지를 봐. 104페이지 봤더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나오지? 제목으로 한번 봐. 다시 관법지. 그런데 한 장 넘겨보면 한 장 넘겨봐. 106페이지 봤더니 이제 요거 외우는 건데 다음 주에 공부할 때는 걱정 마. 맨 위에 봤더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되는 경우. 거기다가 1번에 두 번째 줄에 지분처분을 봐. 지분처분. 그러면 지분처분으로 우아래가 달라지면 관법지 없다. 그러면 거기다 또 써봐. 지분처분에다가 이렇게 공유물 분할로 달라지면 관법지 있다. 이렇게 지분처분과 비교해서 비교. 다음 주 할 때니까 걱정 말어. 그냥 또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면 자 공유물 분할로 우아래가 달라지면 관법지 있어 없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동 소유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 이제 이건 그렇다고 101페이지를 보자. 101페이지. 그 101페이지 보면 4번 보면 동그라미 쳐봐. 구분, 동그라미 소유적, 동그라미 공유 이렇게 써봐. 구분 소유적 공유. 그러면 구분 소유적 공유는 뭔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배웠던 단순한 공유와는 달리 봐. 갑에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단독 소유야. 근데 단독 소유인데 을이 요 부분을 통째로 안 사고 요 부분만 위에는 갑이 독점하게 되고 밑에만 을이 한 필지 토지 중 반만 살 수도 있지. 그래서 반을 갈라서 분할해서 등기하면 단독 소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을이 요만큼을 사면서 분할하자 그랬더니 갑이 이 사람아 무슨 분할해 너고 나고 사돈 되려다 말았는데 그래서 분할하지 말고 여기다가 돈두렁 만들어서 네가 독점해. 네가. 그리고 여기는 갑이 독점한다. 그리고 잘 봐. 소유자 갑에게서 2번 소유권 일부 이전 이렇게 쓰는 거야. 소유권 일부 이전. 그리고 소유권 일부 이 토지 중에서 일부만 넘어갔대. 그리고 소유자 을 지분 2분 이렇게 써버려. 그러면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하게 되버리는 거야. 공유. 그런데 공유는 보통의 공유와는 달리 구분 소유하면서 공유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을의 지분은 밖에서 봤을 때는 전부에 미쳐. 밖에서 봤을 때는. 그러나 갑과의 관계에서는 이 부분은 을이 독립해서 소유하고 있어. 갑과의 관계에서는 갑은 을과의 관계에서는 독점. 여기는 을이 독점. 밖에서 봤을 때는 단순한 공유야. 공유 등기 해놨으니까. 이것을 두 사람 사이에서는 단독 소유하면서 밖에서 봤을 때는 공유인 경우를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그래. 그것을 여기 봐. 그러면 을이 독점하고 있다면 분필해서 단독 소유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유 등기 해놨다면 여기는 을이 단독 소유해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을이 여기는 단독 소유하고 있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갑의 지분이 여기에 미쳐 안 미쳐? 안 미치기는 미쳐. 지금 자 여기 봐. 갑과 을이 공유하면 갑의 지분은 일부에 미쳐 전부에 미쳐. 을의 지분도 전부에 미친다니까.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공유인데 두 사람이 약속해서 독점하고 있다면 위에는 네가 써 밑에는 내가 쓸 테니. 그러나 밖에서 봤을 때는 구분 소유하면서 공유야. 단순한 공유야.
단순한 공유야, 밖에서 봤을 때는. 그러나 실제로는 갑이 독점하다 보니까 을의, 밖에서 봤을 때 을의 지분이 여기에 미치지? 근데 자기가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을에게 2분의 1을 명의신탁해 놓은 셈이야. 을은 위에 부분은 자기가 독점하고 있는데 지금 밖에서 봤을 때는 갑의 지분이 2분의 1이 여기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을은 이 2분의 1을 갑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놓은 셈이라고. 이것을 에어보다 상호 명의신탁. 그래서 이게 엄청 나오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 엄청 시험에 나오니까. 그러면 자, 정리. 그러면 구분소유적 공유는 원래 보통의 공유는 언제든지 공유물 가르자 할 수 있었지. 근데 구분소유적 공유는 단독 소유 되려거든. 이미 갈라졌어, 안 갈라졌어? 갈라졌으니 분할 청구하지 않고 갑과 을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 해놨지? 그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이전 등기 해간다. 여기다 밑줄 그으시면 돼. 끝에 봐. 끝에 어디 나가냐면 공유관계 해소 봐. 4번. 4번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밑줄 그으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속거든. 야,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밑줄 그으셔. 이유 한번 써봐. 이유.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이유. 공연이 어째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어? 동윤이 어째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어? 써 거기다가 이미 갈라졌음. 이미 분할되었음 쓰라고. 이미 협의에 의해서 분할되었잖아 지금. 수험생 여러분, 구분소유적 공유는 이미 협의에 의해서 분할되었어 안 되었어? 야, 분할되었으니까 분할되었는데 무슨 분할 청구해? 분할했잖아 시방 둘이 협의에 의해서. 그래서 분할되었으니까 이제 지분만 넘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단독 소유될 때는. 그래서 꼭 주의해야 돼. 구분소유적 공유는 이미 분할되었으므로 분할 청구하지 않고, 야, 우리 구분소유 오기로 했는데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거야. 해지. 그리고 지분을 이전해달라 해서 단독 소유가 돼. 밑줄 그으셔. 다시 한번 해지. 지분 이전. 그리고 그 지분 이전은 누가 먼저 이행해야 되냐면 이제 네모죠. 동시이행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용어가 동시행해야 되는구나. 또 이제 기억해야 돼. 이제 실력이. 동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걸 또 외워줘야 돼. 그럼 상호 지분 이전은 누가 먼저 이전해야 되냐면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 이런 것도 하나씩 기억해 가야 돼. 오늘 시효 완성자까지 공부해야 되네. 간단하게 여러분들 94페이지로 한번 가보셔. 이제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 걸 테니까, 아까 아버지 땅을 큰아들이 서류를 위조해서 병에게 팔았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 땅은 아버지 것인데 병이 무단 점유해. 외워요. 소유자는 무단 점유자에게 물부손이 있다. 그때 무단 점유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선부 없다, 선불 있다. 그걸 배웠던 것이야. 그런데 이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데 20년 지나버린 거예요. 몇 년 지났어? 그럼 20년 지나면 이제 시효 완성자가 돼버린 것이야. 그것이 여러분들 책에 94페이지에 에어보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자. 그러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이렇게 써. 무단 점유자가 시효 완성자가 되었다. 이렇게 써. 무단 점유자가.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245조에 20년간, 그러니까 무단 점유자가 몇 년간? 20년간. 그런데 무단 점유자가 아까 큰아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니까 소유의 의사가 있었지. 매수했으니까. 그래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소유의 의사, 여기보다 자평공,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했다면 등기해달라고 해서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어. 이것을 점유취득시효라고 그래. 그러면 자, 무단 점유자가 20년간 되었대. 20년 된 후에는 바로 소유권 취득을 해.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을 해.
그러면 등기 하려거든 공동 신청해야 되고 공동 신청으로 가자 이 권리가 등기 청구권인데 시효 완성자는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 업무로 등기하기 전에는 물권이 없지. 그래서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것을 지난주에 배웠던 거야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러면 이 채권적 청구권에 다음 주에 배웁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냥 이것도 슬렁슬렁 하기가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배워요. 오늘 문제 좀 풀어보십시다. 오늘 문제 풀어보시면 1번 문제 혹시 2장 있으시나? 없으시면 1번 보십시다. 갑은 그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을은 X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X 건물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했다. 갑을 사이의 계약이 동그랗죠. 무효 이렇게. 그럼 이제 오늘부로 무효가 완성이 돼. 그래서 이거야. 갑과 을이 매매해서 무효인데도 이렇게 넘겨주었대. 점유를. 목적물을 넘겨주었는데 계약이 무효다. 그러면 소유자는 물청, 무청, 손청 행사할 때 물건 넘겨주면서 을이 선의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선부 없고 선불이 있고 비누 있다. 그거 배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1번 을이 악이 동그라미 있죠. 을이 악이. 이는 과실수취권. 아까 다시 선부 없다. 선의 점유자인 경우만 과실수취권 있어. 선의인 경우만. 그래서 인정된다. 틀렸지. 2번 선의의 을은 갑에게 몇 줄 것이야? 통상의 필요비. 여기서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서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고 그랬죠?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해 못해. 취득하지?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므로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므로 필요비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연자. 과실 수취해서 따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해 이렇게. 과실 수취한 사람은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앞에 다 있어. 페이지 몇 페이지? 자, 페이지 펴봅시다. 89페이지를 펴. 페이지 89페이지에 자 1번에 양가로 2번에 자 1번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을 봐. 1번에 큰 번호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 찾으셨나?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 네모쳐 통상의 필요비. 보통의 필요비야 통상의 필요비야. 그냥 통상의 필요비는 없다 해버려. 통상의 필요비는. 그걸 냈던 것이야. 그래서 2번 선의의 을은 갑에게 통상의 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남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과실까지 수취했잖아요. 그럼 과실을 수취했는데 통상의 필요비는 자기가 과실 수취한 데 들어가는 비용일 거 아니냐고. 그냥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3번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한 유익비는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했을 때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맞고, 그 다음에 4번 선의의 을은 갑에 대하여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부당이득이야. 선의의 점유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선부 없다. 써봐. 거기다가 4번은 선부 없다. 그 다음에 5번은 여기 봐. 이거 비용상환 청구 시기는 소유자와 무단 점유자 사이의 비용상환 청구 시기는 지출 즉시요 점유물 반환시야. 틀렸잖아. 지출 즉시에서 점유물 반환시에, 즉 회복자가 물건 내놓으시 할 때 청구하는 거지, 비용 지출하면 지 물건인 줄 알고 비용 지출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2번은 취득쇼는 다음 주에 해야 돼. 그래서 3번 보시고, 갑이 5분의 3, 을은 5분의 2의 지분으로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1번 5분의 3 갖고 있는 갑이 을의 협의 없이 X 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을은 병에게 토지 내놓으시 헐수, 관리행위잖아 지금. 관리행위는 적법점유지. 그러니까 없다. 2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병은 을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할 의무? 아까 을은 병에게 내놓으라고 해, 갑에게 내놓으라고 해. 갑에게 해야지. 표현을 달리 했잖아. 이렇게. 없다. 맞고. 3번 을이야. 을은 이제 3분의 2 갖고 있지. 5분의 2 갖고 있는 을이 갑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갑은 병에게 내놓으시 할 수 있다지. 관리과니까. 맞고. 4번 5분의 2 갖고 있는 을은 갑과 협의 없이 X 토지 면적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들 지가 지 마음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다 해야지. 사용 수익은 과반수 있다.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갑이 X 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병에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병 명의의 등기는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 맞아? 맞네. 그 다음에 4번 갑을병은 3분의 1의 지분으로 나대진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틀린 거. 갑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 밑줄 그으셔봐. 제3자의 취득시효 중단. 지금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A가 전부를 취득시효를 하려고 그래. 취득시효. 그러면 갑은 자기 지분만큼 취득시효 중단시킬 수 있지. 그다음 밑줄 그으셔. 취득시효 중단에 보존행위. 그리고 다른 사람 지분이야, 자기 지분이야. 그래 밑줄 그으셔. 그 지분에 뭐라고 쓰냐면 자신의 지분에 관한 밑줄 그으셔.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는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없다. 틀렸고. 2번 갑과 을이 X 토지에 관하여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 건물 신축이야. 토지에. 그러면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 적합해, 부적합해? 부적합하지. 처분행위라고 그랬지. 관리 방법이 아니다. 3번 갑이 공유 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 포기는 의사표시지? 의사표시가 등기 있어야 당연히 맞는 거지. 포기는 의사표시다. 등기 있어야. 4번 갑이 단독으로 정에게 X 토지를 임대한 경우 을은 정에게 부당이득 내놓으셔 할 수 있어. 불법 점유잖아 지금. 갑을병이 다 3분의 1씩이잖아 지금. 근데 3분의 1씩 갖고 있는 갑이 정에게 임대해 주었을 때 정은 적법 점유야, 불법 점유야? 불법이지. 3분의 1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했으니까. 그러면 다른 공유자는
부당이득 내놓으실 수 있어. 이렇게. 적법 점유인 경우만 부당이득이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5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병에게, 자,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병에게 보존의, 자, 지금 봐.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봐. 누가 점유하고 있어? 3분의 1씩 갖고 있는데 병이 점유하고 있지? 여기 봐. 3분의 1씩 갖고 있는데 병이 점유하고 있다면 갑은 병에 내놓으실 수 없다고 그러잖아. 소수 지분권자는. 소수 지분권자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게 어떻게 알았어? 머리 뒤밀고 같이 쓰자고 해야지. 내놓으셔는 안 된다. 이렇게. 정답이 몇 번이다? 틀린 것은 5번. 없다고 맞네. 5번은 없다. 1번은 중단시킬 수 있다. 보존행위. 그래서 1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틀린 것은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관하여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 담보 책임 진다. 그럼 5해. 2번 대금 분할의 경우 각 공유자는 공유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진다. 맞아? 그냥 공유물 분할하면 담보 책임 생기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하면 그것이 대금 분할이든 무슨 분할이든 그냥 담보 책임 생긴다. 이렇게 해버려. 공유물 분할하면 여기 담보 책임 생겨 안 생겨? 매도인과 담보 책임 생긴다니까. 그냥 분할하면. 이거 보지 말고. 세 번째, 공유자가 채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그 지분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해당 공유자가 저당 채무이므로 특별한 협의가 없는 한 각 그 공유자가 취득한 분할물 위에 집중된다. 여러분들이 집중을 봐야 돼. 집중. 저당권의 효력은 집중돼 분산돼? 집중된다.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공유자 1인 또는 수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공유 대지를 분할, 동그라미 있죠. 분할하여 대지의 소유권이 공유에서 단독 소유로 바뀌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동그라미 있죠. 관법지, 동그라미 있죠. 관법지 취득한다 안 한다? 아까 잘 모르겠지만 분할로 우아래가 달라지면 관법지 있다. 분할 배울 때 분할, 관법지 있다. 이렇게. 여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분할로 우아래가 달라지면. 마지막, 토지 공유자 1인이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밑줄 그으셔. 토지 지분을 전매, 동그라미 있죠. 전매. 그러면 관습법상 관법지 성립돼, 부정돼? 아까 분할 있으면 관법지가 성립되지만 지분 처분으로 우아래가 달라지면 관법지 없다 그랬거든. 그냥 여기는 몰라도 돼. 다음 주에 배우니까. 관법지는 다음 주에 배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취득쇼 잠깐 언급하고 그 다음에 관법지 들어갈 거예요. 다음 주에 뵙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등기법 배워. 등기법, 그 등기 총론이 끝이 나. 그러니까는 내가 등기법 공부해서 올해 합격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는 등기법 뭘 배운다고? 총칙, 인감증명서 이런 것들은 다 정리할 거예요. 그 등기법을 내가 강의해 놓은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7, 8월 돼서 철들면 등기법 좀 공부해야 되겠다 때가 오거든. 그때 보라고 지금 해 놓는 거예요. 그때 보시라고.